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경제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다 그랬죠? 서점에 가서 웬만한 신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보는데 서점에 가자마자 눈길을 끄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Save Investment,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책이더라고요. 제목이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 책이 좀 우리 20대, 30대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제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아끼고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투자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아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저는 단숨에 샀습니다. 이 책을. 물론 이 책을 저는 뭐 한 번 읽은 게 아니고요. 한 세 번 정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저의 생각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책의 저자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자조차도 외국인입니다. 이름이 사친 처드리? 이름도 좀 어렵네요. 아무튼 외국인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랑 한번 좀 간략하게 보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책에서는 돈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싶고 가지고 싶고 돈을 불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난 그냥 부자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부자가 좀 될 확률이 낮죠.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뭐 또 신경을 쓰고 내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 연구하고 좀 단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막연히 난 부자 되고 싶어 라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후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사회가 또 돈에 대해서 돈 얘기를 하면은 뭐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쟤는 돈을 너무 밝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식조차도 바꿔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돈을 좀 밝히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되고요. 그럴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돈을 뭐 밝히는 사람을 싫어하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배척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기회를 좀 더 잃게 되겠죠. 전자보다. 그쵸?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은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부자가 될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뭐 3%, 4%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데 실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큰 보폭으로 가려고 그래요. 한 방에 뭐 내가 뭐 이 집을 사서 한 방에 또는 이 주식을 사서 한 방에 역전하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조금씩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투자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하는데 뭐 매년 3%든 7%든 10%든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이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크게 한 방 하고 마는 것보다. 크게 한 방 했던 사람은 또 크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카지노 가서 크게 한 번 딴 사람은 오히려 더 잃게 됩니다. 그 손맛을 잊지 못해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확률상 본인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딱 땄을 때 그만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투자도 똑같아요. 크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한 방을 번 사람은 그걸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본인이 차근 조금씩 3%씩 5%씩 7%씩 10%씩 쌓아나간 사람은 이걸 잃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잃지 않고요. 그만큼 본인이 힘들게 쌓았기 때문에 이걸로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히려 뭐 이런 방법의 투자가 더 낫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이나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한다. 그 뒤에 돈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흔한 재테크 카페 가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일단 저축을 하고 그 다음 돈을 써라.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우리나라 20대 평균 월급이 1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대 평균 월급이 240만 원. 둘의 평균을 내면 대충 200만 원이라고 잡으면 물론 이게 엄청 작은 돈이죠. 실제 우리가 뭐 200만 원 가지고 모으기도 힘들고 왜냐면 월세도 내야지 뭐 아니면은 뭐 휴대폰비도 내야지 뭐 혼자 자취하는 사람들은 샴푸도 사야지 뭐 비누도 사야지 밥도 사 먹어야지 이러다 보면 뭐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 작은 돈으로도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목표한 금액 뭐 200만 원이다. 내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절반인 뭐 100만 원 정도를 매달 적금에 넣겠다. 또는 뭐 월급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매달 못해도 250만 원은 적금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플랜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 투자 종잣돈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데요. 종잣돈이 없이는 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종잣돈을 모으려면은 좀 어떻게 보면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고요. 좀 아껴야 되고요. 좀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보통은 쓰고 남은 거를 저축하려고 하죠. 뭐 한 200만 원 번다 하면은 나 뭐 월세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러면서 난 저축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반대로 저축액을 먼저 결정을 하고 저축을 시작하고 남은 돈으로 살면은 사람이 어찌어찌 또 사라집니다. 조금은 비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굴한 걸 평생 비굴하게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종잣돈을 모을 때 동안 3년이든 5년이든 이 정도는 좀 약간은 본인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면 그런 좀 시련을 좀 가지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운동 같은 경우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갑자기 축구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뭐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넘어지고 다치고 공도 놓쳐보고 헛발질도 해봐야 나중에 축구를 잘하는 것처럼 투자도 좀 이런 힘든 시기가 좀 있어야 나중에 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좀 이렇게 처음에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하고 저축액을 먼저 정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요. 쓸데없는 지출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달에 나가는 그 내역을 쭉 이렇게 뭐 은행 계좌나 뭐 이런 카드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과연 이게 필요한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쫌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멜론을 좀 아끼는 방법을 씁니다. 멜론을 그냥 결제를 하면 한 달에 뭐 만 원 정도 되는데 만 원 뭐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멜론을 해지를 하잖아요. 해지하고 일주일 있으면 그 뭐 카톡이 옵니다. 그 멜론 뭐 특별 뭐 할인 해가지고 990원을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첫 달엔 990원, 둘째 달에 뭐 2,99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 이용권이 와요. 그러면 그걸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990원에 멜론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만 원을 내는 것보다. 그리고 3개월을 뭐 2,990원이든 뭐 얼마든 싸게 또 이용을 하는 거죠. 그 3개월이 지나면 끊습니다. 끊고 한 일주일 기다리면 또 그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또 그걸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좀 돈을 아끼는 거죠. 만 원이 아깝다기보다는 내 돈 만 원을 그냥 뺏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내가 좀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고요. 뭐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피스텔이든 원룸에 뭐 인터넷을 설치하잖아요. 인터넷 같은 경우도 뭐 SK나 KT, 뭐 LG U 플러스를 쓰게 되면은 현금 얼마를 줍니다. 뭐 70만 원 드릴게요. 뭐 8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한 달에 뭐 4만 4천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1년이면은 뭐 50만 원 돈이 나가고요. 3년 약정이니까 15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엄청 큰 돈이 나가요. 뭐 7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거의 뭐 80만 원 정도를 인터넷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사는 지역마다 케이블 TV가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마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포 케이블 TV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TV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얘기를 해줘요. 15,000원입니다. 약정은요, 뭐 1년이고요, 뭐 2년이고요, 뭐 어디 이사 갔는데 거기 마포 케이블이 설치가 안 되면 그냥 해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일단 통신 비용이 44,000원, 45,000원 돈에서 15,000원으로 줄어들죠. 거의 3분의 1밖에 내지 않는 돈이죠. 뭐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통신사 같은, 핸드폰 통신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비싸죠. 보통 아마 한 6만원, 7만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통신사 같은 경우도 요즘은 알뜰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알뜰폰을 사용하게 되면 뭐 2만원, 3만원에 내가 쓰는 요금제랑 비슷한 요금제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하면 얼마 안 되지만 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 절약이 됩니다. 하다못해 뭐 한 달에 돈 10만 원 정도는 절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모아서 나의 투자금을 또 늘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계속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절대 없애라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저도 신용카드가 있던 시기에는 뭐 거의 한 달에 200에서 300 정도 썼고요. 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고 뭐 불필요한 것도 많이 사고 할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신용카드 낼 때 보면은 명세서가 뭐 200 얼마, 300 얼마 이렇게 나오면 와 내가 이걸 다 썼다고? 아 난 이렇게 쓴 적이 없는데? 하고 내역서를 들어가서 봅니다. 앱에 들어가서 내역서를 보니까 안 쓴 게 없어요. 솔직히 다 쓰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신용카드를 없앤 후에는 소비가 확 줄었습니다. 일단 뭘 하려고 했는데 신용카드가 없어서 안 돼요. 그러면 하다가 짜증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했는데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까는 뭐 없어도 되는 거였네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뭐 혜택도 있고 뭐 포인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래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50만 원이 필요하면 40만 원만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또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뭐 10만 원을 찾고 싶으면 7만 원만 찾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그래서 지갑에 한 7만 원 넣어놓고 다니면 어찌어찌 또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나중에 현금이 필요한데 이거 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에이 현금 없으니까 그냥 여기 현금밖에 안 되네 그냥 가야지 하고 뭘 안 산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또 2만원 3만원이 또 아껴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뭐 돈 10만원에서 또 이렇게 뭐 2만원 3만원씩 또 아끼고 뭐 12만원 13만원 14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또 아끼게 되겠죠. 그리고 부자가 될 사람은 투자하는 데 돈을 사용하고 아닌 사람은 자기 과실을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수입차 같은 경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수입차를 굉장히 많이 사죠. 물론 저도 수입차를 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안정된 상태에서 수입차를 탄 거고요. 그 전에는 뭐 엘란트라 뭐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엘란트라 제 첫 차 뭐 엘란트라 뭐 구형 아반떼 뭐 차값이 뭐 한 80만 원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뭐 그런 걸 타고 다녔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도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초창기 때는 거기에 무조건 돈을 쓰는 게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안 쓰고 싶은데 차는 갖고 싶고 그래서 가장 싼 차를 찾았고요. 뭐 굴러만 가는 차. 일단 뭐 굴러만 가면 되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남에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형편에 좀 벗어나는 과분한 그런 차를 사게 됩니다. 뭐 벤츠나 BMW 뭐 이런 걸 사게 돼요. 뭐 한 달에 돈을 감당은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감당하게 되면 매달 뭐 50만 원, 80만 원씩 감당은 어찌어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의 뭐 80만 원씩 나간다고 치면 그건 오피스텔 한 달 월세보다도 큰 돈입니다. 내가 오피스텔 한 채 사서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80만 원씩을 내고 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옳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다고 뭐 또 그러면 차도 사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본인이 어느 정도 투자금을 확보하기 때까지는 무조건 아껴야 됩니다. 무조건 아끼고 약간은 좀 뭐 비굴하게 살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아껴서 지출을 줄여서 목표한 투자금을 만들고 그 투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뭐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이 올랐어요. 아직 팔진 않았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럼 기분이 좋아서 뭐 5월 할부로 한 4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의 부담은 없죠. 왜? 아, 난 집값이 1억 올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난 집도 없는데 일단 뭐 몇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사놓고 투자금도 모으지 못하고 그냥 내 과시용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건 계속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사람은 투자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아닌 사람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대신에 독서를 많이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저는 물론 TV도 많이 보지만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저는 일주일에 한 권은 무조건 사고요. 그리고 뭐 서점에 수시로 가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봅니다. 뭐 공짜로 보고 싶어서 그냥 서점에 가서 본 적도 있고요. 뭐 교보문고 가서 한 열 몇 권씩 읽고 오죠. 그러면은 이 책을 많이 보게 되면은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관련 책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은 책 중에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다 봐야 됩니다. 다. 왜냐면 정답은 없어요. 뭐 이 책이 정답이다, 저 책이 정답이다, 이 정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책을 보게 되면은 본인만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맞고 이 내용은 틀리고 이건 좀 내가 가져가야겠고 이 내용은 불필요하고 이런 게 좀 쌓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점 투자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들보다 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밝아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책을 많이 봐야 되고요. TV도 많이 봐야죠. TV도 많이 보긴 봐야 되는데 뭐 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뉴스 또는 뭐 세계 돌아가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뉴스에서 지금 뭐 페이스북이 뭐 새로운 암호화폐를 개발해서 내년에 출시할 거다. 이름은 뭐 리브라다. 그래서 전 세계 23억 명이 사용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뭐 이런 뉴스들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엄청 많은데 또 돈을 벌고 싶으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페이스북 리브라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이 원리와 왜 이걸 하는지, 그리고 뭐 이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게 되면 미리 투자해서 선점해 놓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리브라에 투자란 말이 아니고요. 그 리브라를 통해서 영향이 가는 부분에 투자를 해두면 돈을 쉽게 벌 수가 있겠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TV 대신 책을 봐라. 처음에는 독서 습관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볼 때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여러 번.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이 책 같은 경우도 세 번, 네 번 정도 읽었고요. 왜냐하면 한 번 읽어서는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근데 두 번 읽고 또 세 번 읽고 뭐 네 번 읽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외워진다 그래야 되나?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게 무엇이고 이 책에서 내가 습득할 게 무엇이구나, 이 책의 요점은 무엇이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여러 번 읽어라. 한 세 번, 미니멈 세 번 정도는 읽어줘야 그 책이 내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여기 보니까 호텔, 카페, 라운지를 가라, 비즈니스를 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는 지출을 줄여야 된다면서요. 근데 호텔, 카페를 가면 비싼 거 아니에요? 커피 한 잔에 뭐 2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팥빙수 하나에 10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매일 가란 말이 아니고요. 호텔, 카페, 라운지를 가면 뭐 본인이 느끼는 거랑은 또 다른 세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 돈을 써서 이 분위기와 장소와 이 뭐 시공간을 좀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비즈니스도 한번 자기 돈으로 결제해서 타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북적북적대는 이코노미랑은 천지 차이죠. 이코노미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 애들 울고 뭐 사람들 뭐 담요 덮고 있고 막 다리 튀어나와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좁아서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막 삐짓고 가고 뭐 또 그러다 발 밟고 뭔가 정신이 굉장히 없죠. 근데 비즈니스를 실제로 한번 타보게 되면 너무 조용합니다. 적막해요, 오히려.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넓고, 그쵸? 뭐 스트레칭 같은 것도 뭐 자리 앞에서 할 수도 있고요. 누워서 잘 때도 안락합니다. 잠이 너무 잘 와요. 안대도 주죠. 슬리퍼도 주죠. 세면도구도 주죠. 뭐 음식도 굉장히 잘 나오죠. 사기 그릇 이런데 뭐 이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게 되면 왠지 마음속에서 아, 돈을 벌고 싶다. 나도 이런 걸 계속 즐기고 싶다라는 욕망이 끌어오릅니다. 나도 이걸 계속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모티베이션이 좀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 호텔 카페 가서 돈을 써라, 비즈니스 가서 돈을 써라, 이게 아니라 이걸 느껴보면서 나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나도 이들 틈에 끼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해서 이들과 같이 나란히 어깨를 해야지 라는 그런 자극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뭐 한 번쯤은 호텔 카페에 가서 즐기고 뭐 비즈니스도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또 그 짐 로저스, 제가 또 몇 차례 말씀드린 그 세계 3대 투자자 있죠. 짐 로저스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처음에는 누구나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연습해야 한다. 연습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점점 실력이 느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해서는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습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당연히 잘 될 리 없다. 라고 짐 로저스가 한 명언이 있는데요. 그쵸.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돈에 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심을 계속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책에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또 말했던 거랑 또 비슷한 게 엄청 많은데, 부자는 단돈 10,000원으로 투자를 한다. 제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재테크를 하라 그랬죠. 아, 나는 목돈이 없어서 못해.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거, 그쵸? 아, 나는 목돈이 없어서, 난 집 살 돈이 없어서, 아, 나는 뭐 무슨 뭐 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런데 조금의 돈이라도 투자를 시작하면은 그 돈으로 인해서 조금씩 자기 실력이 늘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률 한 방에 기대하지 말고요. 조금 내가 이 장기적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연습과 노력, 공부를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라. 질투하면 뭐가 나아지나. 그쵸?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투자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투자자도 그 미국 그 토크쇼에서 나와서 한 말이, 세상에서 가장 배가 아픈 일은 내 친구가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돈을 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람이 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저 사람은 뭐 운이 좋아서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은 뭔가 하자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판하는데, 그것보다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알게 되면 그게 또 나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그 사람을 비판한다고 뭐가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는 부자들을 배척한다는 거고, 부자를 싫어한다는 거고, 부자를 싫어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겨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놓쳐도 기회는 계속 온다. 일예로 김포공항 옆에 마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마곡이 굉장히 핫하지만 아실 분들은 아시죠? 마곡이 예전에는 미분양이었어요. 미분양. 뭐 3억 후반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나서 그때 가면 뭐 그냥 뭐 억지로 사가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저도 마곡에 투자를 했다가 뭐 저는 그 당시에는 1,500만 원을 벌고 나왔어요. 저는 잘 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논밭인데 뭐 이 정도 벌었으면은 나쁘지 않다. 그 1,500만 원으로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려 지금은 제가 샀던 집이 2배가 넘게 올랐죠.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이 뭐 5억, 6억 정도 됐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또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기회는 계속 옵니다. 뭐 그래서 나는 그 기회를 놓쳤어. 나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쳤어도 앞으로 그 뒤에 또 기회가 있고요. 내가 이 모든 세상에 펼쳐진 이 기회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주변에 있는 거 놓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뭐 10개 중에 한두 개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조바심을 내지 말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매도 규칙을 정해라. 어느 정도 벌면 팔겠다. 이거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가장 좀 적합한 말인데요. 비트코인이 자고 일어나면 막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못 팝니다. 돈을 벌었어도 못 팔아요. 빨간색인데도 팔 수가 없어요. 왜? 더 오를까봐. 내가 팔았는데 막 뒤에 또 몇백만 원 더 오를까봐 못 팝니다. 주식도 그래요. 어? 많이 올랐어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요. 왜? 내가 팔고 더 갈까봐. 2배, 3배 갈까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팔아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번 겁니다. 그냥 주식 계좌에서 플러스로 돼 있는 걸 볼 때는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이걸 팔아서 내 통장으로 들어와서 내가 언제든지 그 돈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돈을 벌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난 얼마 정도 되면 팔겠다 이걸 세워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가격이 와도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 연습이 좀 쉽지 않은데 좀 이거를 좀 자기만의 규칙으로 좀 뭐 20%면 20%, 30%면 30% 아니면 뭐 얼마면 얼마 이런 식으로 매도를 규칙을 정해놓으면 부동산도 그래요. 나 이 집이 7천만 원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식으로 세워두게 되면 매도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뒤에 2억, 3억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들고 또 다른 데 가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번 거에 대해서 계속 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좀 매도 규칙을 정해서 어느 정도 벌면 팔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라 돼 있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부자가 되라. 서둘러 부자가 되려 하지 말라. 이 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쵸? 뭔가 이렇게 급하게 나는 뭐 지금 뭐 2년 안에 부자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지금 내 자산이 뭐 얼마면 얼마 뭐 1억이면 1억 뭐 있으면 내가 5년 후에는 1억을 2억으로 불릴 거고 모아서 또는 투자를 해서 그리고 그 뭐 10년 후에는 다시 2억을 뭐 5억으로 불릴 거고 또 이 뭐 20년 후에는 5억을 뭐 30억으로 불릴 거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플랜을 세워서 조금 조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요. 저도 지금 65세까지 엑셀로 쫙 짜놨어요. 그래서 65세 되면 내 자산이 얼마쯤 되겠구나. 제 그 엑셀 플랜에 따르면 65세 정도 제가 정년퇴임 할 때쯤 정도 되면은 제 자산은 뭐 100억 정도 돼 있다고 저는 엑셀 표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내가 30세, 30 몇 살 때는 얼마? 저는 뭐 연 단위로 끊었는데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자산이 얼마, 내가 적금 넣은 게 얼마, 내가 투자한 게 얼마 뭐 해서 뭐 이 집값이 얼마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근데 뭐 집값이 얼마 오를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를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3%씩 계산해서 올리고 또 제가 건물을 추가 매입해서 월세를 받아서 또 월세가 또 제 월급과 합쳐지고 이런 플랜으로 계산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보기만 해도 기쁩니다. 그냥 뭐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이 나이 때쯤 되면은 100억 부자가 돼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뭐 50세 때쯤 되면은 자산이 몇십억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플랜을 세워두면 이게 100%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목표를 100억으로 잡아뒀으면 하다못해 50억이라도 있겠죠. 그쵸?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20대 초반 아니고 20대 뭐 후반부터 지금 뭐 30대 중반이지만 이렇게 쭉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얼추 잘 맞았어요. 제 계획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게 가고 있고요. 뭐 투자를 안 한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읽었던 책들, 제가 뭐 임장 다녔던 부동산들 그게 좀 헛되지 않았어요. 나름 어느 정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을 사고 팔면서 집주인의 위치도 많이 느껴봤고요. 뭐 집을 뭐 한두 채 사고 팔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채 굉장히 많이 사고 팔았어서 그런 집 거래할 때 그 생리 그런 걸 좀 잘 알고요. 뭔가 좀 이렇게 제 스스로가 좀 단단해져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대이신 분들, 뭐 30대이신 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재테크 공부를 시작하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뭔가 돈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고 플랜을 가지고 본인만의 그 투자 철학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면 저는 뭐 재산을 모으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개 중에는 뭐, 난 월급이 적어서 안 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음 편에는 월급이 적은 뭐 월급 200만 원 정도인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을 사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다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래서 뭐 이 책을 좀 이렇게 다 얘기해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뭐 저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독서 토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작권 그런 문제는 뭐 없겠죠. 몇 줄 읽었는데 그거 가지고 저작권 뭐라고 하진 않겠죠. 네. 아무튼 뭐 본인들이 서점에 가서 괜찮은 책을 많이 읽어보고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날도 더우니까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책 보면서 거기 뭐 카페 있으면 커피 한 잔 쭉 마시면서 이렇게 휴일을 하루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월급 200만 원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